수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스컴 박시장입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딱히 명절 같은 느낌은 없고 연휴 내내 애들과 놀아줘야 되는 그런 피곤함?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푹 쉬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이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600만 원대로 제작이 된 고가의 사양입니다. 용도가 주된 작업이 엑셀이고요. 사진 작업도 한다고 하셨네요. 엑셀 사양으로 이렇게 고사양을 하게 되면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난 수식이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엑셀이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화상 느낀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았고요. 그냥 확실하게 좋은 PC를 원한다, 좋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이 제품도 있고 좀 더 좋은 게 이런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아주 시원하게 좋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뭐 케이스, 그냥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최상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스템 영상 보여드리고요. 어떤 부품들 장착됐는지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안텍 토크 케이스를 활용한 빌드고요. 확실히 이런 오픈형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랑은 확 다른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죠.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누가 봐도 와, 저건 뭐야?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외형을 갖추고 있거든요. 뭐 집에서 혼자 보셔도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누가 가다 보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좀 어깨뽕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품 소개하고 게임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CPU는 AMD의 대장급 모델이죠. AMD 590X가 장착이 됐습니다. 16코어에 32스레드. 어마어마한 코어 수를 가진 제품이고, 예전엔 이렇게 코어가 많은 제품들은 코어는 많지만 클럭이 낮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낮게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590X, 5900X 이 젠3 모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코어 많고 게임 잘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용으로 쓰던지 뭐 미디 영상, 방송, 작업용으로 쓰던지 뭘 해도 다 잘 되는 그런 팔방 미인이네요. CPU 가격만 100만 원 초반대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대인 건 맞는데, 이 CPU의 성능을 활용만 할 수 있다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요즘 5900X가 품절인 상태라서 또 재고가 있는 곳들은 5900X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 올라간 금액을 생각을 한다면 5950X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ROG 크로스에어 A 다크 히어로가 사용이 됐습니다. X57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고요. 역시 대장급 메인보드죠. 14 플러스 2페이지 아주 넉넉한 전원부를 갖추고 있어서 590X나 뭐 그 아래 단계 말할 것도 없겠죠. 뭘 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메인보드고요. 디자인은 모델명에 다크가 들어간 것처럼 거의 올블랙의 깔끔한 느낌을 주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LED는 IO 쉴드 쪽에 로그, 그리고 또 칩셋 하단부에 로그 로고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LED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칩셋부에 있는 로그 마크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게 되면 거의 안 보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IO 쉴드 쪽은 좀 은은하게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소량씩 입고되는 보드라서 항상 품절인 상태가 많았는데 운 좋게 입고가 됐을 때 딱 주문을 해주셔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네요. 로그의 감성이나 스펙도 뭐 훌륭한 메인보드고요. 거기에 덤으로 ASUS의 깔끔한 바이오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바이오스가 깔끔한 바이오스도 덤입니다. 바이오스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ASUS 바이오스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편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PC에 장착된 부품들은 하나하나가 가성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확실히 좋은 제품, 이런 제품들로 넣다 보니까 가격대가 살벌하긴 하네요. 메모리는 64기가 구성이고요. 16기가 PC 25600, CL 16램 4개를 장착한 트라이던트 메모리거든요. 이렇게 풀뱅으로 장착을 해놓으면 뭔가 꽉 들어찬 느낌도 있고, 64GB의 용량이라면 다양한 작업을 백그라운드에 틀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부드럽게 깔끔하게 구동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용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용으로 하신다면 64기가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기본 16기가 그래도 좀 여유있게
하고 싶으시면 32기가 정도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SSD는 삼성 970 외부 플러스 500기가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다른 부품들과 마찬가지로 최상급을 장착한다면 980을 생각해볼 만도 한데, 고객님께서 주로 작업을 하실 때 USB에 데이터를 담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SSD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해봐야 체감이 안 될 거라서 그냥 그대로 970 에보가 장착이 됐네요. 그래픽카드는 보시는 것처럼 기가바이트 RTX 3090 게이밍 OC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 PC의 느낌이라면 이 옆간지 측면 쪽에 LED가 좀 더 들어왔으면 조금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기는 한데, 요즘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골라서 이 제품 살까 저 제품 살까 골라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3090 게이밍 OC를 장착을 하게 되었네요. 용도상으로만 보면은 RTX 3080만 쓰셔도 정말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 취향이 그냥 제일 좋은 거, 혹시 모르니까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라고 하셔서 3090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뭐 옆간지가 조금 부족하긴 하나 기본에 충실하고 조용하고 깔끔한 그래픽카드입니다. 이 정도 시스템으로 게임을 전혀 안 하신다니까 굉장히 아쉬운데, 뭐 모든 PC의 용도가 게임은 아니니까 당연한 거지만 누군가는 꼭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땡겨보고 싶네요. 그리고 케이스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안텍 토크입니다. 화이트 컬러고요. 존재감만큼은 확실히 어떤 케이스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집에 안텍 토크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보다 보니까 약간 무뎌지긴 했는데 저희 아들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봇 같다고 막 신기해서 만져보려고 하는데 절대 못 만지죠. 뭔가 이런 특별한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런 토크 같은 케이스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먼지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되고, 하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오픈형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음이 좀 더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CPU 순행 쿨러라든지 케이스 팬을 선택하실 때 너무 저렴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팬 소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최소한 중급 이상의 CPU 쿨러나 팬을 장착을 하신 다음 팬 속을 조절해 주시면 조용한 상태로 게임은 안 하시지, 게임 말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는 시소니 포커스 골드 GX1000 모델을 사용을 해줬고요. 이 파워 서플라이 정말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다들 1000W 외칠 때. 근데 막상 입고가 되니까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또 파워가 안 나가네요. 정말 상황 참 욕 나올 뻔했네요. 네, 힘드네요. 풀 모듈러 파워라서 원하는 케이블만 장착해서 연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오픈형 케이스나 선정리가 조금 빡센 케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 이런 모듈러 파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놈의 부품 상황 어떻게든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채굴하시는 분이 또 워낙 많아요. 요즘 투자분도 많고 그냥 떡락하면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막말은 못하겠고 패스. CPU 쿨러는 NGXT 크라켄 Z73입니다. 순행 쿨러가 요즘 거의 막 쏟아지고 있죠.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쿨러가 중저가형 제품들이거든요. 고가 시장으로 들어오는 쿨러는 몇 개 안 되는 편이고요. 그 몇 개 안 되는 고가 쿨러 중에서도 Z73은 제일 높은 가격대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선택을 받는 이유는 이 크라켄이 주고 있는 그 안정감, 저순행 쿨러는 괜찮겠지, 소음이 적겠지, 온도를 잘 잡아주겠지, 좀 오랫동안 써왔을 때 이어온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크라켄을 선택을 하시는 편이고, 그 크라켄 중에서도 이 Z73은 가운데에 있는 LCD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편리하고 깔끔하거든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주더라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GIF를 넣어도 되고요. 그냥 뭐 사진,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 지금처럼 CPU, 그래픽카드 온도 체크나 뭐 클럭 체크, 모든 게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순행 쿨러를 장착하게 될 경우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누수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딱히 유저가 직접 관리할 일은 없고요. 누수 같은 경우는 크라켄은 6년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6년 이내에 혹시라도 제품 자체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을 하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품들에 대한 보상까지 진행이 됩니다. 6년 보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PC 수명이 6년이 안 되거든요. 그냥 쓰다가 나중에 PC랑 같이 교체를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순행 쿨러 구입하실 땐 이 보증 기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면 또 라디 쪽 샌드위치로 상단에 총 6개의 리안리 보라펜을 장착을 해줬고요. 또 전원부랑 그래픽카드 쪽에 리안리 스트리머 플러스 24핀 케이블하고 8핀 케이블 추가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24핀 케이블하고 8핀 케이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비어있는 좀 남는 공간에 LED를 좀 채워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만한 케이블이고요. 다만 이 케이블 2개 가격이 한 15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 소개는 모두 한 것 같고요. 이제 게임 테스트 돌려보도록 할게요. 토탈워랑 GTA5 두 가지를 체크해봤거든요. 배틀그라운드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PC 바로 보내드려야 돼서 배그는 뺐고 토탈워랑 GTA만 돌려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테스트는 저희가 항상 해왔었는데 앞으로 할지 말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토탈워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QHD 풀옵션입니다. 그래픽카드와 CPU 온도 모두 아주 잘 잡아주고 있고요. 평균 프레임은 75에 하위 1%는 63프레임으로 풀옵션으로 하셨을 때도 꽤 깔끔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토탈워 같은 경우는 정말 인게임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벌이게 되면 좀 더 프레임 드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프레임이 벤치에서 나온다고 하면 풀옵션으로 하시거나 옵션 한 단계 정도 낮춰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GTA5 풀옵션 벤치마크 보여드릴게요. 역시 QHD 해상도고요. 사이버펑크가 바로 관짝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딱히 테스트할 만한 게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GTA5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GTA6가 빨리 나와줘야 좀 이 하드웨어 시장도 흥할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네요. GTA5는 벤치마크에서 평균 120프레임에 하위 1%는 78프레임 정도를 보여줘서 QHD 144 모니터 쓰셔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소개랑 게임 테스트까지 모두 마쳐봤는데요. 한동안 신제품 러시가 막 이어지다가 조금 뜸했었는데 이번 달에 나올 3060을 시작으로 뭐 B560, Z590 또 인텔 CPU도 나올 거고 신제품 출시가 조금씩 또 오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테스트해서 빨리빨리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백스컴 채널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